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으면서도 아마 깊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을 법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듣는 소리가 스피커나 악기에서만 100%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듣는 그 모든 소리들은 소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방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소리가 대체 어떻게 공간에 의해 빚어지는지 그 숨겨진 과학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욕실에서 샤워기 틀어놓고 노래 흥얼거릴 때, 와, 내 목소리가 오늘따라 무슨 팝스타처럼 엄청 근사하게 들렸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똑같은 노래를 침실에 와서 부르면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밋밋해지고 평범해진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내 노래 실력이 줄어든 걸까요? 에이, 당연히 아니죠. 노래를 부른 여러분은 똑같지만 여러분을 둘러싼 공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방마다 소리가 도대체 왜 다르게 들리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 즉 방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기라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바로 음향 환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간의 물리적인 상태를 뜻하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방 자체가 무슨 스피커처럼 직접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방은 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 신호에다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나 성격을 더딥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런 음향 환경을 결정짓는 걸까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텅텅 비어있고 차갑고 딱딱한 벽면만 있는 방을 떠올려 보세요. 소리가 사방으로 통통 튕겨다니면서 엄청난 울림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반대로 바닥에 아주 푹신한 카펫이 깔려있고 두꺼운 커튼에 가구까지 꽉꽉 들어찬 방은 어떨까요? 이런 소재들은 소리를 마치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울림이 훨씬 적고 소리가 꽤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방에 있는 가구 하나, 커튼 하나가 전부 소리의 마술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진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재생 신호 경로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딱딱해 보인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소리가 처음 오디오 기기에서 짠 하고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귀에 도착하기까지 쭉 지나가는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그 음향 환경, 즉 물리적인 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소리가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로 쑥 하고 끼어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내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맨날 쓰는 헤드폰이랑 스피커가 대체 뭐가 다른지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폰을 딱 끼고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기기에서 나와서 거의 다이렉트로 여러분 귀에 꽂히잖아요? 집에서 듣든 사람 많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듣든 아니면 조용한 도서관이던 간에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드폰은 방이라는 공간을 아예 완전히 패스해버리거든요. 근데 스피커는 완전 다릅니다.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온 소리는 일단 허공으로 쫙 퍼져나가서 방 안의 벽, 천장, 바닥, 가구 이런데 이리저리 다 부딪힌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고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방은 단순한 배경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디오 신호 경로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스피커 전원을 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스피커라는 전자기기에다가 여러분의 방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부품을 강제로 연결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이 소리를 전달하는 필수적인 통로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스피커 위치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스피커를 쓴다고 해도 기기를 대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소리의 기하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피커를 벽면 근처로 바짝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놀랍게도 쿵쿵거리는 저음이 확 살아나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으면 소리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울림 자체가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방 구석에 스피커를 두거나 여러분이 구석에 서서 들어보면 소리 크기도 변하고 메아리도 확 달라집니다. 기기를 겨우 몇 발자국 옮겼을 뿐인데 방이랑 소리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조건이 싹 바뀌면서 아예 새로운 음향 결과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럼 이 원리를 음악을 만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써먹고 있을까요? 녹음실 마법의 원리를 살짝 엿보겠습니다. 수많은 오디오 전문가나 뮤지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공간의 특성을 음악을 만드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기타리스트가 완벽하게 똑같은 기타로 똑같은 곡을 연주한다고 쳐보죠. 만약 이 연주를 좁고 꽉 막힌 밀폐된 연습실에서 녹음하면요, 소리가 아주 타이트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담깁니다. 그런데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고 엄청나게 넓은 콘서트 홀에서 똑같이 녹음하면 어떨까요? 그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잔향, 메아리 같은 것들이 기타 소리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서 비교도 안 되게 웅장하고 입체적인 소리로 녹음됩니다. 악기가 소리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공간이 소리의 진짜 성격을 결정지어 버린 셈이죠.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단계별로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악기가 연주되면서 순수한 오리지널 소리를 냅니다. 둘째, 그 소리가 방 안으로 확 퍼져나가서 벽에 부딪히면서 그 방 특유의 울림이 덧입혀집니다. 셋째, 녹음실 마이크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쏙 담아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마이크는 그냥 악기 소리 딱 하나만 골라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는 악기 소리는 물론이고 그 악기 소리에 반응해서 울려 퍼지는 방의 울림 전체를 동시에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녹음 현장에서는 마이크의 위치를 조절하는 게 무슨 마법의 볼륨 다이얼을 돌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를 악기에다가 아주 바짝 가져다 대면 방이 만들어내는 울림은 거의 싹 빠지고 악기 본연의 쌩쌩하고 선명한 직접음만 녹음되거든요. 반대로 마이크를 악기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크랑 악기 사이가 벌어진 만큼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방의 울림이 마이크 안으로 왕창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순수한 악기 소리에다가 방이라는 환경의 소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섞어주는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소리는 음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는 공간이 소리를 완성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건 소리를 내는 물체랑 그걸 싹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사이에 쉴 새 없는 합동 공연 같은 겁니다. 스피커를 어디에 뒀는지, 방 사이즈가 어떤지, 심지어 바닥에 뭘 깔았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부 하나로 뭉쳐져서 비로소 우리 귀에 들리는 최종적인 소리가 탄생하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작은 미션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밤에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실 때요, 늘 끼던 헤드폰은 잠깐 벗어두고 방에 있는 스피커를 한번 켜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침대 옆에 있는 책상, 바닥에 깔린 포근한 러그, 창문을 덮고 있는 커튼, 지금 여러분의 방은 그 음악과 함께 대체 어떤 소리를 내면서 화음을 맞추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내 방이 사실은 아주 훌륭하고 거대한 악기라는 사실, 이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와 공간이 만들어내는 이 기막힌 앙상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푹 빠져들 만한 엄청난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